봅시다. 함수. 자, 가볍게 함수만 하고 오늘 함수 유형만 좀 풀자고. 자, 일단은 함수가 있는데, 자, 함수는 일단은 이렇게 쓰죠. 함수는 y는 fx인데 요거를 쓸 때 요렇게 써. 자, 요렇게 쓰는데 표현을 x에서 뭐라고 하는 거지? y로 가는 함수라고 표현하는 거 맞지? 이렇게 일단은 표현을 해. 표현 관계는 이렇게 되는데 일단 함수의 정의가 어떻게 됐어? 함수의 정의가 X값에 정의역이 어디서 출발하고 일단 정의역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긴 한데 모른다고 하면은 집합 x에 이렇게 쓸까? 집합 x에 뭐라고 할까? 원소가 단 하나씩 뭐 하는 거야? 대응되는 건 거 맞지? 단 하나씩 좀 쉽게 설명해 줄게. 출발한다고 이렇게 볼까? 출발하는 상태 이렇게 된 걸 일단 정의라고 할게. 알겠지? 이거는 수학적 정의가 아니고 내가 좀 쉽게 설명을 한 거야.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건데, 자, 집합 x라고 하는 얘가 있어.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용어 설명을 먼저 할게. 이 집합 x라고 하는 거는 정의역이야. 알겠지? 여기 집합 x의 원소가 a, b, c가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y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일단 용어 설명을 먼저 해줄 테니까 잘 봐. 자, 용어 설명을 먼저 하면, 자,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는 집합 x의 원소야. 알겠지? 자, 정의역이라는 거는 집합 x의 원소들이라고 보는데, 즉 쓰면은 얘는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는 거야. A, B, C. 이해가 됐어? 얘가 정의역이고, 그 다음에 공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집합 Y에 있는 원소들이야. 그래서 공역이라고 하는 애는 얼마라고 하는 거냐면 1, 2, 3 이렇게 쓸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치역이라고 하는 게 원래 좀 중요하긴 하지.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화살표를 맞은 주인공이야. 화살표를 맞은 주인공인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나볼게. 자, 일단은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단 하나씩만 가면 돼. 두 개씩 출발하면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 자, 이렇게 간다고 하자. 자, 이렇게 일단 이렇게 출발할까? 자, 이런 식으로 해놨어. 이 경우에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하나씩만 출발하니까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함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 맞지? 그럼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공역 안에 있는 화살표를 맞은 주인공이니까 치역이라고 하는 건 누구랑 누구야? 그치. 2, 3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알겠죠? 그래서 얘를 치역이라고 하는 거고, 함수값이라고 하는 건 뭐야? 함수값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렇게 쓰는 거지. 얘가 지금 x에서 y로 가는 이런 관계식인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관계, 알겠지? 그럼 FA라고 하는 애가 그때의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2가 나오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얘기하는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FB라고 하는 애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3.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다시 정리를 하면 정의역은 뭐라고? 집합 X에 있는 원소들의 모임이고, 공역이라고 하는 건 집합 Y. 그래서 1단원에서 집합을 배우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야. 알겠지? 집합 Y에 있는 원소들의 모임이고,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공역 안에 대응표, 화살표를 맞은 주인공이라고 하면 되고, 함수값은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보면 돼. 여기까지가 일단은 함수의 정의. 알겠지? 함수의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거 말고 서로 같은 함수가 있어. 자, 일단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두 함수가 서로 같으려고 그래.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일단은 공역과 정의역과 공역이 항상 같아야 돼. 알겠지? 여기는 책에는 따로 설명은 없지만 일단은 서로 같은 함수, 일단은 함수가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f라는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 g라는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뭐여야 되냐면 같아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뭐가 성립해야 될까?
두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 그럼 이제 뭐까지 성립하면 돼? 치역? 치역이니까 함수 값이 같아야 돼. 알겠지? 즉 두 함수 fx라는 이 함수 값하고 gx라고 하는 이 함수 값이 같으면 여기다 어떤 값을 집어넣겠지? 그럼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뭐하다? 같다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거 알겠지?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일단 정의역 공역이 같은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때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 뭐 하면 될까? 같으면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이렇게 보면 되고 일단은 예를 들면서 문제를 조금씩 보면서 갈게. 여기서 하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함수의 그래프까지만 조금 설명을 하자고. 자, 일단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함수의 그래프인 거랑 여러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자, 함수의 그래프는 일단 여러 가지 예를 들어줄게. 자, 예를 들으면서 설명하는 게 가장 빠르니까. 자, 첫 번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요렇게 y축이 있고 x축이 요렇게 있다고 보자. 그래서 이거 많이 했던 거야. 문제 있어. 요렇게 원이 있어. 거지같이 그렸네. 얘가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은 대표적으로 요렇게 돼 있는 애가 있다고 보자. 자, 얘가 요렇게 y는 x. 자, 요렇게 돼 있는 애가 있어. 자,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건 함수의 정의가 뭐였지? 정역에 있는 원소가 단 하나씩 출발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걸 함수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 자, 어떤 게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냐면 요런 게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야. 왜 그런 거냐면 자, 요 x축이 정역이고 y축이 공역이야. 자, 그럼 여기가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x는 2라고 잡을게. 이해돼? 자, 2를 대응했을 때 여기 값을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여기 있는 값을 2라고 할게. 그럼 얘를 뜯어서 관찰을 하면 요걸 뜯어서 관찰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요렇게 나오겠지. 자, 정역의 원소가 2뿐이 없어. 얘는 근데 지금 y로 갈 때 그때 대응되는 값은 2랑 누구로 가? 마이너스 2로 요렇게 대응되고 있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이런 경우에는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얘는 이런 그래프는 될 수가 없어. 알겠지?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될까 안 될까? 가능하지. 자, 이러한 그래프들을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데 자,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건 근데 그려보면 되는데 그냥 확인만 하면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지.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만 나오면 될까? 즉 얘는 함수의 그래프, 함수가 될 수 있는 그래프는 뭐가 되냐면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 나오면 된다? 교점이 한 개가 나오면은 우리는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라고 한다?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일단은 함수의 그래프까지 했고 그럼 이제 함수가 두 가지가 더 있어. 뭐랑 뭐가 있을까? 1대1 함수가 있고 무슨 함수? 그래 1대1 대응 함수. 자,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자, 이렇게 된 건데 일단 1대1 함수 먼저 보자고. 거기 1대1 함수 나와 있나? 얘는 지금 그것만 들고 있지. 거기 1대1 함수 보면은 1대1 함수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 1대1 함수의 정의를 무조건 외우셔야 돼. 알겠죠? 얘는 정의는 무조건 외워야 돼. 왜 외워야 되냐면은 이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라고 안 알려줘. 다음 함수를 만족할 때 이런 식으로 나와. 알겠지? 즉 무슨 말이냐면 함수 fx가 x는 x에서 y로 대응될 때 지금 x 정역에 있는 원소 두 개. 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정역에 있는 원소 두 개. 속하는 원소 두 개를 선택했다는 거야. 알겠지? 선택했을 때 이거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기는 책대로 내가 좀 설명을 해줄게. 이면이라고 할까? 요거이면 fx1과 그때의 함수값이 뭐 하는 거냐면 다르다라고 돼 있을 때 우리는 이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한다?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정역에 있는 원소 두 개를 꺼냈어. 정역에 있는 두 개의 원소를 꺼내서 내가 그 원소를 함수에다 딱 대응시켜 봤어. 그때 결과가
두 함수가 뭐하면 다르면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해. 요 정의는 무조건 외워야 돼. 알겠지? 이 정의는 엄청 중요하니까 꼭 외우셔야 돼. 근데 이제 내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느낌이야.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느낌이거든. 자, 정의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ABC라고 했으니까 ABC 이렇게 놓을까? 자, 얘가 지금 fx 이렇게 들어가고 자, y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1, 2, 3, 4야. 자, 1대1이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씩 대응되면 돼. 알겠지? 근데 1대1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공역하고 치역은 달라도 상관이 없어. 알겠지? 공역하고 치역이 달라도 없으니까 A가 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그 중에 그냥 아무거나 선택을 할게. 그럼 A가 예를 들어서 1을 선택했어. 그럼 B라고 하는 애는 1을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2, 3, 4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럼 하나 선택 이렇게 했다고 보자. 그럼 C가 선택하는 것도 이렇게 선택되는 거 맞지? 자, 요런 게 1대1 함수예요. 알겠어? 1대1 함수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얘는 1대1 함수면서 무슨 모두 돼? 그냥 함수도 가능하겠지. 알겠지? 함수의 정의가 뭐였으니까 정의역에 있는 원소만 출발만 하면 돼. 이해가 됐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럼 얘는 1대1 함수는 이렇게 보면 되고 1대1 대응 함수는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네 번째까지 쓰자고. 자, 1대1 대응 함수는 니네가 좀 잘 알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함수의 차이는 뭘까? 1대1 대응 함수는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이 1대1 함수여야 돼. 알겠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서 뭘 만족해야 되냐면 두 번째 얘를 만족해줘야 돼. 두 번째 만족해줘야 되는 거는 공역과 치역이 뭐 해야 될까? 똑같아야 돼. 그럴 경우만 우리가 뭐라고 한다? 1대1 얘는 1대1 대응함수다 라고 보는 거야. 자, 이 경우를 보면 얘는 공역과 치역이 어때? 다르지? 공역과 치역이 다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대1 대응함수는 할 수는 없어. 하지만 1대1 함수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대1 대응함수라는 거는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이 1대1 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이 뭐 하는데? 같은 경우는 1대1 대응함수인데 얘도 얘를 마찬가지로 여기다 살짝 들어주면 얘가 이런 식으로 끊어지겠지. 1 ABC로 났나? ABC로 났으니까 ABC로 보자.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돼서 얘가 ABC. 자,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는데 1, 2, 3이야.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경우니까 A가 갈 수 있는 경우는 그냥 아무나 선택할게. 이렇게 선택하면 B라고 하는 이렇게 선택하고 C 이렇게 하면은 얘는 1대1 대응 함수야. 이면서 1대1 무슨 함수? 아니 1대1 함수도 돼. 무슨 함수 된다. 1대1 함수도 되면서 1대1 대응 함수도 되고 어떤 함수도 돼? 그냥 함수도 가능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함수에 관한 내용을 다 설명을 해봤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잘 봐. 이거 가지고 요 왼쪽만 잠깐 지우고 여기다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볼 테니까 봐봐. 자, 뭘 종합적으로 볼 거냐면은 지금 안한 함수가 두 가지가 있어. 안한 함수가 뭐가 있냐면 상수함수랑 항등함수가 있어. 알겠지? 그거까지 하고 개수 구하는 것까지 볼 테니까 봐봐. 자, 상수함수라고 하는 애가 있어. 자, 상수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 x에 있는 어떤 원소가 있는데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있어. 그것을 뭐든지 다 집어넣더라도 어떤 특정한 상수 C값으로 달려가는 거를 우리가 상수함수로 정의를 해. 알겠지? 자, 얘가 지금 fx가 C. 요거 C는 상수. 요런 거를 상수함수라고 하는데 내가 그래프로 나타내 줄 테니까 봐봐. 자, 그래프로 나타내 주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써져. 자,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자, y는 2야. 자, y축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림이 오늘 삐딱하게 그려지냐? 얘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서 얘가 y축 원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가 지금 y는 2 같은 경우 자, 여기가 x축이야. 자, 이런 경우는 상수함수야. 자, x값에다가 뭘 집어넣든지 y값이 다 전부 다 어디로 가? 2로 가는 경우야. 자, 이런 경우는 상수함수야. 자, 이것도 나타내서 표현을 하자면 이런 말이야. 자, x값에 있는 원소가 엄청 많아. 자, 엄청 많은데 얘가 지금 y로 대응돼. 자, y로 대응되는데 지금 이 전부 다가 어디로 갈까?
어디로만 향해 가고 있어? 2로만 향해 가. 특정 상수로만 향해 가고 있는 함수를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한다? 상수 함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가 있을까? 그렇지. 항등함수는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써.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가냐면 자기 자신이 fx가 어떻게 가냐면 잘 봐. 얘는 x가 y로 갈 때야 이게 함수가 상수함수는 대응관계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거든. 근데 항등함수는 x에서 x로 가. 왜요? 라고 하는데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야. 즉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fx라고 하는 일을 집어넣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해. 즉 얘도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그래프를 먼저 그려줄게. 자,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나타내면은 얘가 이렇게 나타내죠. 얘가 y축이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어. 자,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있어. 자, 얘는 항등함수야. 왜냐면 x에다 1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얼마 나온다? 자기 자신 나오고 있는 거 맞아 아니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얘는 지금 이런 그래프가 항등함수야. 항등함수이면서 1대1 함수, 1대1 대응함수도 가능해.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주죠. 자, 여기다 그림으로 또 나타내주면은 이런 느낌이야. 얘가 1, 2, 3이야. 자, x에서 얘는 x로 가는 함수니까 똑같이 복사가 돼. 1, 2, 3 그대로 복사가 돼. 이렇게. 그래서 1은 누구로 가야 되냐면 1 자기 자신으로 가. 2는 2 자기 자신으로 가. 3은 3 자기 자신으로 가. 이렇게 가는 함수를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한다? 항등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까지 일단 딱 끊을 건데 요거 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함수의 개수가 몇 개 되는지만 그것만 보자. 자, 여기 잠깐 지우고 여기를 원래 다 지우면 안 되는데 이걸 잠깐 지우고 자, 보자고. 자, 요거 가지고 자, y는 x 여기까지 썼었죠. 자, 이제 요거 가지고 뭘 볼 거냐면은 자, 함수의 개수를 볼 거야. 자,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함수 파트 맨 마지막 끝에 있어. 문제. 자,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건데 일단 정의역에 요렇게 볼게. 얘가 a, b, c 1, 2, 3, 4라고 볼까? 네, 1, 2, 3, 4라고 보자. 자, 요렇게 가고 얘가 요렇게 간다고 하시죠. 자, 요렇게 가는 거야.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는 거냐면 첫 번째 자,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고 물어봐. 자, 함수의 개수는 함수의 정의가 뭐였지?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하나씩만 출발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함수를 내가 만들래. 그거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럼 1이 출발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개야? 네 가지야. 2가 출발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3이 출발할 수 있는 경우도 4가 출발할 수 있는 경우도.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갖다 쓰면 돼.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면 되고 두 번째는 1대1 대응함수를 보자고. 자, 1대1 대응함수의 개수 물어봤어. 자, 이제 1대1 대응이니까 1이 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얘는 네 가지를 가질 수가 있어. 자, 그럼 1이 하나를 선택했으니까 2가 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고 나머지 갈 수 있는 게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상수 함수의 개수가 있어. 그치? 이해가 돼? 자, 상수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상수 함수의 정의가 뭐였냐면 특정한 상수로 다 달려가는 거지. 그럼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1, 2, 3, 4가 자 1, 2, 3, 4가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경우 1로 가는 경우, 2로 가는 경우, 3으로 가는 경우, 4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총 얘는 몇 가지야? 네 가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항등함수의 개수. 얘는 그냥 외우면 돼. 이거 항등함수의 개수 내가 계속 물어볼 때마다 너네가 다르게 대답하는데 자, 항등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한 개. 항등함수의 개수는 하나다. 이거를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는 게 아니야. 자, 항등함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유일하게 딱 한 개뿐이 없어. 근데 이거를 네 개라고 하는데 네 개가 아니야. 알겠지? 함수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시작 딱 하면은 화살표가 쫙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1번이 1번 가고 2번이 2번 가고 3번이 3번 가고 4번이 4번 가고 이런 경우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잠깐 끊었다가 잠깐 끊어줬다가 이제 문제를 풀자고. 내가 봤을 때는 제가 계속 졸아. 그리고 얘도 졸라고 하고. 알지 안 좋아. 알지 안 좋아.